과거란 무엇인가 하고 나는 생각해본다. 과거는 인간에게 불필요한 것일까? 과거를 복원해온 나는 이 거리에서 살아갈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거리의 속도 속에서 과연 나는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셰프님, 이번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을 영화인가요? 네. 자신 있게. 네. 한 번쯤 혹시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봐주십사. 네,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요? 책을 보시면 더 좋죠. 아, 더 네. 좋다. 오, 이상 선생님 어떠세요? 이번 저도 영화 똑같은 생각. 책을 보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영화를 봤을 때 네, 영화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치지 토나리가 되게 위대한 작가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일본 네네. 책 자체를. 일본 소설이란 장르 자체를. 뭐 에쿠니 가오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보시라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감상은 조금 튀는 감정들을 네. 책을 읽고 나면 그 정보가 이럴 수 있겠구나 아. 정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화 이해 폭이 좀 어떤 더 넓어질 정보에 수 대한 있다. 이해? 아하, 네. 어허. 이상 선생님은 어떤 측면에서 책을 좀 더 책과 함께 보면 더 좋다라는. 왜 이게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했었고 굉장했었죠. 이거 아직까지도 개정판 나오고 있어요. 그쵸. 책이.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내용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평론가적인 관점에서 왜 이런 스토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울릴까, 움직일까. 먹힐까. 어허. 음. 그 얘기를 저희도 오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하. 진짜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참 매력이 많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여발포, 여기가 발굴 포인트 코너는 이 영화가 2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사랑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셋 다 이 영화를 아주 사랑하는 남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각자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영화가 사랑받는 이유요? 네, 영화가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조세프님은 어떤 부분부터 먼저 생각이 나시는지. 저는 이게 결국 사랑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네, 그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원형을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 원형을. 그러니까 저릿하게 좀 사랑해보고 싶은 마음. 네, 설레고 싶다. 그리고 그 저릿함이 끝끝내 10년의 세월을 지나서라도 네. 상대방에게 결국은 도달할 거라는 어떤 인간의 기대를 실현하고 있는 작품이어서 네. 어쨌든 그때까지는 해피엔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심리를 건드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굉장히 운명적인 부분까지도 네. 기대하고 있는 바를 여러모로 게다가 피렌체의 아름다운 전경까지 그렇죠. 나오고 그 BGM까지 너무 OST까지 너무 맞아요. 아름답게 나오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감정을 아주 충일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러한 기대는 개별적 인간으로 보면 이제 희망 고문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네. 뭐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나 역시 그렇게 짙은 흔적을 남겼을 거라는 희망이 네. 이제 독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고 끝끝내 잊지 못하고 그냥 뭔가 과거 속에만 살게 만들 수도 있는 네. 그런 우려가 있죠. 근데 여러 의미 부여를 해서 속절없는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영혼을 막 잠식해서 네. 막 상실감을 느끼고 이게 개인적인 의미에서 바라볼 때 네네.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랑에 대한 이 철없는 순수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대와 의미 부여야말로 어떤 다른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번식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상대방을 온전하게 번식이라는 단어가 훅 들어오니까 정신이 확 드네요 갑자기. 교접 이런 거 동물의 왕국인 줄 알았어요. 다큐멘터리. 상대방을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응원하고 열렬하게 원하는 이 감정이 좀 약육강식? 적자 생존? 네. 그런 피로감에서 좀 어떤 떨어져서 이 상황 속에서 좀
인간다움을 잃지 않게 하는 일종의 절대 반지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낭만의 회복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까. 그야말로 르네상스네요. 그야말로. 네. 네. 그런 생각이. 이상 선생님은 혹시 어떤 매력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약간 냉소적. 네. 좀 오늘 약간 쪽이- 진짜 시니컬하죠. 오늘 좀 그렇죠. 네. 이 영화를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네. 이 영화가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을 확실히 자극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가 이게 느껴봤을 때 뭘 자극시키냐면 네. 지나간 세월 속의 연인이 나를 애타게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다. 진짜 뼈 때린다. 맞아. 나는 지금 현실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네. 또 살고는 있지만 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칭송하며 살고 있다. 나와의 시절을 아주 그 인생의 황금기로 기억하며. 그렇죠. 네. 나는 누군가에게 어. 줄을 새겨놨던 음.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야. 저는 특히 여성들의 이런 마음을 자극시키는 것 이야, 같아. 진짜 뼈를 아, 때리시는구만. 그러니까 왜 발라드 가수들이 헤어진 연인 기리면서 이제 영원히 기억할 거다 뭐 네. 이런 류의 가사가 있는 노래 많이 많죠. 부르잖아요. 사실은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제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 다시 섬뜩. 만나고 싶다. 스토커처럼 느껴지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여성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날 여전히 여자로 보고 있다. 요런 마음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이게 냉정과 열정 사이가 2003년에 개봉했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2004년에 전 세계 여심을 사로잡은 영화 한 편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조시 하트넷 주연의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가 이때 개봉을 해요. 네. 그러니까 더 위커 파크라는 네. 영화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는데 두 영화 모두 헤어진 전 연인을 그리다가 결국엔 재회에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거든요. 이게 너무 사랑했는데 그때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을 지금 현재에서 이루는 이야기. 그래서 약간 이게 아이러브 스쿨에서 일어난 수많은 불륜 사건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시기이기도 해요. 이 영화 우리나라 그죠, 개봉했을 그죠. 때가. 그래서 약간은 좀 이렇게 냉소적인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게 되는 야. 그런. 그 냉소적으로 바라보면 사실 또 그 뭐 더 냉소적으로 간다 이제. 조시 하트넷도 그렇고 이 기대하는 여성들이 기대하는 이제 나를 기억해줬으면 하는 캐릭터는 그치. 이 준세이 같은 외모나 그쵸. 조시 하트넷 같은 맞아요. 외모의 그렇죠, 사람들만 그렇죠. 기억하기를 맞아. 바라는 거죠. 모발이 풍성하고. 사람 따라 다 사바사인 거지 예, 이것도. 사바사인 우리 거지. 다 너무 슬퍼지고 냉소적이. 뭐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뭐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고 이렇게 근데 그 얘기 너무 패부를 찌르는 것 같아요. 진짜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기억해주고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 실제 우리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지나간 사랑은 그냥 지나간 사랑인 경우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었을 거야라고 하는. 되게 뭐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불쾌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2003년 네. 이 영화가 개봉했던 2001년 그때의 30살과 지금의 30살은 다르거든요. 좀 다르죠. 예. 그때 이제 30이 되어서 만나는 약속을 한다는 건 네. 아까 이 선생님의 어떤 분석을 되게 보강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이제 음. 한참 나이가 많이 찬 네. 나이를 많이 먹은 이 여성을 끝까지 첫사랑을 기대하고 있다는 네. 기억하고 있다라는 음. 이 일종의 판타지가 음. 계속해서 어떤 끊임없이 어필하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은 그래서 일정 부분 네. 영화관으로 끌어들이는 건 네. 지갑을 여는 건 남성일지라도 결국 결국은 여성 관객을 포착해야 한다라는 아주 대중의 심리를 상업적으로 잘 이해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냉소적인가? 아니 근데 그래도 분명 그 안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 안에 일정한 부분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저릿저릿한 면이 있는 거겠죠. 나는 이 그 방송의 청취자층이 이게 여성이 좀 이게 두텁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저희가 방송 모여서 나가면 저희가 뭐 그걸 막 그렇게 고려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요. 일은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안 들으시기 때문에 그냥 배경 소음 같은 거지. 쟤네가 또 웃네. 약간 이런 느낌. 백색 소음. 저는 이번에 이 영화 다시 보면서 새삼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이 영화가 일본 후지 테레비 제작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TV 영화로 제작된 느낌도 있는 건가? 뭐 싶기도 했는데 TV 드라마 촬영법 같은 느낌도 좀 많지 않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이제 제작된 그쵸. 2001년은 일본 드라마 우리가 소위 일드라고 했었던 그 장르가
정말 뛰어난 작품들을 이렇게 쏟아내던 또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1996년 기무라 타쿠야가 나왔던 롱베케이션 같은 작품이나 또 2004년도에 뭐 오렌지 데이즈, 2002년도에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 같은 일드 작품들이 전부 다 이 시기에 비슷하게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준세이 역할을 한 그 다케노우치 유타카가 조연으로 나왔던 작품이 롱베케이션이고 음흠. 또 영화 음악을 담당한 요시마타 료가 이제 이 영화 다음으로 제작했던 작품이 또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 작품 따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하는 그런 음악이 있어요. 그 노래도 요시마타 료가 또 이렇게 스텝으로 참여해서 음악을 담당했었던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 스텝들이 이 사람 그 하나하나의 역량이 되게 뛰어났었던 이른바 일드의 리즈 시절에 나온 영화라는 점에서 저는 한번 이유를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한국 드라마가 또 일본 드라마의 뭐 인기나 역량을 좀 압도한 시대라고 볼 수 그쵸.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격세지감 뭔가 시대가 달라졌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 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가 있다면 또 얘기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언젠가 그런 감성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드라마지만 연애시대 같은 작품도 제 또 최애 작품이죠. 네, 일본적인 면들이 많이 있는 일본 소설 원작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작품들을 저희가 한번 언급해봐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영화의 다양한 매력들을 얘기해볼 수 있지만 또 저희답게 되게 나름대로 발굴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발굴 포인트가 하나 남아있는데 곧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죠, 조세프님. 그렇죠. 뭐 어떻게 성탄절 인사 한번 그래도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발굴했지만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 기대를 한 내가 참, 네.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